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켓나우 일부의 김호수. 고은별입니다. 자, 반도체 겨울은 없습니다. 우리 시장 어제 외국인의 강력한 수급이 들어왔고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에 수혜를 그대로 받아가면서 좋은 흐름으로 거래를 마감했죠. 모처럼 만에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반등세를 나타냈습니다. 자,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도 역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훈풍이 이어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러면서 S&P 500 지수가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어제 중요했던 건 결국에는 오래간만에 외국인 수급이 가득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시장의 국면이 이제 바뀌는 것인지 삼성전자에는 아직 외국인 수급이 좀 들어오지 않아서 아쉬운 모습은 있었지만 어쨌든 순차적으로 반도체 쪽에 훈풍이 좀 넓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과연 다음 달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잠정 실적 발표를 앞두고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면서 삼성전자에도 외국인 수급이 원활하게 들어오게 될지, 이러면 또 지수가 한 단계 레벨업 될 수 있으니까 계속 기대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만 어제 국내 증시 반도체 관련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전반적인 시장에 강한 탄력이 나왔습니다만 마이크론 시간의 상승을 받고서 반응을 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과연 국내 증시 반도체가 얼마나 반응을 해줄지 이 부분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코스피의 반도체가 좀 시장을 이끌고 있다면 코스닥도 지금 정말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각축전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2차 전지 그리고 바이오의 대장주가 지금 계속해서 바뀌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과연 코스닥의 대장주 2차 전지가 될지 바이오가 될지 이 부분도 좀 주목해 보시면서 시장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도 좋은 반등을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시장이 재밌어지고 있고 외국인 수급도 들어오고 있는 상황. 오늘은 어떤 내용들을 더 확인해 봐야 될까요? 자, 먼저 이슈 레이더를 통해서 IT 쪽에 좀 집중을 해볼 텐데 삼성전자가 또 롤러블 디스플레이, 롤러블 폰 출시를 앞두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죠. 관련해서 디스플레이 관련주들을 살펴보겠고, 반도체 분위기가 전환이 됐는데 이럴 때 그럼 어떤 종목을 담아야 할지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와 함께 2차 전지 투자 포인트 그리고 바이오 관련 기업 좀 어느 섹터에 투자를 할지 고민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오늘 각각의 투자 포인트 짚어주면서 앞으로의 전망까지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투자 수첩 말말말에서는 역시 반도체 HBM, SK하이닉스와 그리고 방산에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인사들의 말을 통해서 투자 힌트도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참 빠릅니다. 어느덧 금요일은 9월의 마지막 금요일이 찾아왔는데요. 오늘도 저희가 알찬 투자 포인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켓 스탠바이 1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마켓나우 일부 글로벌 포커스로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잠든 사이 세계 시장에서는 어떠한 이슈가 있었고 우리 시장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유한타증권의 천안본부점 김정섭 과장과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과장님 간밤 미증시 또 다시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어떤 부분 집중적으로 보셨습니까? 네, 간밤 뉴욕 증시는 S&P 500이 다시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면서 현재 지수가 일제히 상승하는데요. 미국의 경제가 여전히 탄탄하다는 신호가 나온 데다 전날 메모리 반도체 실적 풍향계로 불리는 마이크론의 어닝 서프라이즈 이후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으면서 반도체 섹터가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이크론이 무려 14%대 상승을 보였고 ASMR, 그리고 TSMC, 그리고 AMD, 퀄컴 등이 상승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5% 급등하는 흐름이었는데요. 여기에 중국 관련 전자상거래 기업들도 상승 흐름에 동참하였습니다. 미국의 2분기 GDP 성장률도 전기 대비 연이을 3%로 상향되며 확정됐는데요. 지난 1분기 GDP 성장률 확정치 1.6%보다 2배 가까이 개선되었습니다. 여기에 지난주 신규 실업보험 청구 건수도 4,000명 줄어들면서 예상치를 밑돌았는데요. 이러한 지표를 통해 미국 경기의 연착륙의 분위기가 커지는 흐름이었습니다. 한편 중국의 적극적인 경기 부양 방침에 따라 중화권 시장이 환호하고 있는데요.
중국 본토 증시와 홍콩 증시가 연이 강세를 보이며 1년 7개월 만에 최고치 수준까지 상승했습니다. 인민은행이 다양한 금리 인하 패키지를 내놓은 데 이어 중앙정부도 재정지출과 부동산 시장 회복 의지를 드러낸 흐름으로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가능성이 보이는 점에서 이러한 부분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역사적으로 힘들었던 9월인데 9월 말로 갈수록 시장의 분위기가 회복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도 이러한 훈풍을 고스란히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금일 국내시는 미국과 중국의 훈풍을 이어받아 상승 시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전일 국내시의 경우 간만에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에 힘입어 2,670선을 회복했습니다. 전일 마이크론의 깜짝 실적 발표로 반도체 업황에 대한 우려가 해소된 영향인데요. 연일 국내 주식에 내던지던 외국인도 7거래일 만에 다시 복귀하며 1조 6천억 이상 현선물을 써 담았고 기관도 매수세를 이어갔습니다. 상승폭으로는 지난달 블랙 먼데이 다음 V자 반등을 보였던 6일 이후 한 달여 만에 최대폭인데요. 마이크론의 훈풍에 길을 펴지 못했던 반도체 섹터가 숨을 돌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삼성전자가 4% 상승하며 지난 5월 이후 넉 달 만에 가장 큰 상승률을 기록했고 SK하이닉스가 무려 9% 상승하는 흐름이었는데요. 시장에서는 반도체주를 둘러싼 과도한 우려가 해소되고 있다고 보면서도 10월부터 시작될 3분기 실적 발표에 대한 우려도 동시에 내비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번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는 HBM 대표 섹터 주가에 힘을 보탤 전망인데요. 그동안 HBM 공급 과잉 우려에 하락세를 보였지만 이번 마이크론 실적에서 HBM에 대한 시장의 수요를 확인한 만큼 AI 성장성에 대한 우려를 지나치게 반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AI 서버 투자의 성장 속도 둔화를 고려하더라도 2025년 실적 개선에 대한 우려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오늘 장에도 상승세가 이어질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제 우리 시장은 외국인과 기관의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시장이 오랜만에 탄력적인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간밤 미증시 그리고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시작 이어지고 있고 이와 함께 HBM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포인트가 많이 나오고 있는 만큼 오늘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포커스였습니다. 자, 이슈 레이더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개장하기 전에 포착해야 할 이슈 여기서 종목 투자 전략 바로 이어서 알아볼 텐데요. 오늘은 이데일리온의 박정식 과규장 파트너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또 두 분 어떤 내용 가지고 오셨을까요? 박정식 파트너님이 먼저 포착한 이슈부터 함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화웨이가 두 번 접는 스마트폰을 선보이는 등 폼팩터 경쟁이 날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에 대응해 롤러블 스마트폰을 내년에 출시할 예정인데요. 롤러블 폰은 접는 디스플레이, 폴더블 폰 대비 힌지의 구김이 없기 때문에 필름을 교체하거나 기계 ARS를 받는 횟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여기에 미국이 중국을 겨냥한 제재에 고삐를 조이고 있는 가운데 미국 하원에서 중국산 디스플레이 업체에 대한 제재 요청이 나온 만큼 국내 디스플레이 기업들의 반사이익이 기대되는데요. 치열해지는 디스플레이 대전 속 우리는 어떤 부분을 집중해야 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오늘은 디스플레이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박정식 파트너께서 이 이슈를 꼽아주셨는데, 자, 스마트폰 경쟁이 그전에 단편적인 스마트폰에서 이제 폴더블, 삼성전자가 폴더블 쪽에서 재미를 잘 보다가 이제 또 중국이 치고 올라옵니다. 트리폴드도 나오고 3번 접는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또 이 폴더블 폰에서 중국도 굉장히 얇게 기술력 있게 만든다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삼성 쪽에서 롤러블 디스플레이 준비한다고요? 네, 일단 내년에 출시를 목표로 현재 이제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제 LCD 디스플레이 쪽도 중국 측의 점유율을 좀 뺏기고 있고 네. 또 이제 OLED 쪽도 뺏기고 있고 따라오고 또 있어요. 8.6세대 이제 최신 공정 유리기판이 좀 큰 어떤 그런 디스플레이 공정도 현재 투자적으로 좀
빼앗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한 1, 2년 정도 지나면 이제 OLED 시장 점유율도 중국이 이제 거의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한국 디스플레이 업체는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기술력밖에 남지 않은 그런 상황이어서 빨리 이런 이제 특수 디스플레이 쪽으로 좀 넘어가는 것이 현재 이제 살아가는 어떤 할 수 있는 어떤 그쵸. 그런 길이다 경쟁력이 이렇게 일단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화웨이가 2번 접는 스마트폰을 공개를 하면서 삼성이 이제 이것을 뭐 이제 처음으로 확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차기 디스플레이 쪽으로 넘어가는 어떤 그런 결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이 이제 내년 출시를 목표로 세계 최초 롤러블 스마트폰의 이제 개발을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이미 이제 LG가 먼저 개발을 했었죠. 그쵸. 예, 그래서 최근 이제 중고 시장을 보니까 이미 이제 LG 이 폰이 중고 시장에 조금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이미 이제 개발을 어느 정도 해놓은 폰이었는데 이것을 이제 사업을 접으면서 이제 임직원들한테 나눠주는 물량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중고 시장에서 거래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요? 예. 네. 그래서 일단 뭐 삼성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삼성 거를 보면은 일단 롤러블 폰이 이제 화면을 접는 이제 폴더블 스마트폰과 달리 화면 일부를 기기 안쪽으로 이제 밀어 넣어 두었다가 네. 필요시 확장하는 형태의 스마트폰인데 기존 화면 대비 1.5배 정도 커지는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뭐 나오게 된다면 상당히 좀 긍정적일 것 같고 이 이제 뭐 브랜드 라인업이 이제 갤럭시 G 라인업으로 현재 개발이 될 예정이고 갤럭시 G 롤과 갤럭시 G 슬라이드 상표까지 현재 출원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이고요.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내년이면은 이제 2026년이잖아요. 근데 자동차 쪽도 이런 이제 특수 디스플레이를 이제 본격적으로 차량 내에서 활용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지난해 1월 세계 최대 가전 전시회 CES에서 현대 모비스가 차량용 첨단 디스플레이를 이제 공개를 했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주행 상황의 이용 목적에 따라 크기가 조절 가능한 롤러블 디스플레이를 이미 공개를 하였습니다. 이것이 이제 상용화 목표가 3년 내에 상용화를 하겠다라고 지금 밝혔기 때문에 뭐 이제 한 2027년 정도면은 차량 내에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상용차에 장착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2026년에는 이제 삼성이 롤러블 스마트폰을 출시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하고 거기에 이제 2027년에는 차량용에서 이 롤러블 디스플레이를 또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관심을 가져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롤러블 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이 차량 이 자율주행 차량에 최적화된 기술인 이 뭐 스위블 디스플레이나 그리고 대화면 고화질 슬림화된 이 QL 디스플레이 또 거기다가 또 일반 디스플레이 대비 개방감이 좋은 이 투명 디스플레이까지 현재 지속적으로 개발이 되면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러한 기술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상용화가 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좀 LG 디스플레이가 좀 긍정적인 수혜를 입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게 현대 모비스에서 이런 이제 특수 디스플레이를 이제 기술력을 선보였는데 이게 이제 LG 디스플레이 쪽에 OLED를 가져다가 모듈을 개발을 한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향후 이제 이러한 첨단 디스플레이가 국내 이제 디스플레이 업계를 먹여 살리기 때문에 그 관련 소부장 관련 종목들도 이제는 서서히 살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디스플레이 관련된 이제 진화되는 모습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단면이었다가 접었다가 이제는 롤러블 말아서 다시 펴는 이런 기술까지 좀 진화하면서 계속 좀 혁신을 해나가고 여기에서 시장의 파일을 차지하기 위해서 국내 업체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관련해서 이 만약에 롤러블 폰, 롤러블 디스플레이가 진짜 상용화가 된다면 어떤 종목들이 좀 수혜를 받을까요?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 흐름 일단 체크를 해보시죠. 네, 디스플레이 관련 기업들의 최근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 관련된 기업들 강한 상승이 나타났던 게 특징적이었습니다. 우선 이 롤러블 스마트폰에 대한 기대감도 당연히 나오고 있습니다만 미국 하원에서 중국에 대한 제재안이 거론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로 인해 국내 기업들 반사이익에 대한 기대감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나 그 하원 의원 중에 한 명이 한국의 디스플레이 기술력을 훔쳐갔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국내 관련 기업
기업들 그런 제재안의 수익이 좀 기대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덕산 네오룩스 어제 2자릿대 강세 흐름이 포착이 됐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고르게 들어오면서 주가 역시나 반등을 했고요. LP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8%가량의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5일 차트를 보게 되더라도 최근에 꾸준하게 상승 추세를 이어가면서 2만 원 선을 돌파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기관이 무려 9거래일째 매집에 나서고 있고요.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7%가량의 오름세가 확인이 됐습니다. 특히나 LG 디스플레이는 마지막 LCD 공장, 중국에 있는 마지막 공장이라고 평가되는 LCD 공장을 중국에 한 2조 원 규모의 매각하는 데 성공했다라는 소식도 오늘 또 들려왔죠. 이제 마련한 실탄 그 2조 원을 OLED를 개발하는 데 더 집중할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이에 대한 기대감 좀 지속적으로 한번 유지될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디스플레이 관련 기업들 그 가운데서도 폴더블 그 다음 롤러블 디스플레이에 관련된 기업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 모습이 최근 포착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기업분들 가운데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봐야 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OLED 디스플레이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 흐름을 체크해봤는데 일단은 뭐 주가는 최근에는 OLED 디스플레이 쪽에 그렇게 재미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답답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자, 그러면은 롤러블 이제 앞으로 기대가 되는 롤러블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뭘 미리 좀 보면 좋을까요? 세경 하이테크입니다. 세경 하이테크. 네, 이거 이제 특수 필름을 만들고 있는 네네. 회사인데요. 일단 뭐 중소형 기기 디스플레이 기구물에 탑재되는 특수 필름, 광학 필름을 연구 개발하고 있는 네. 그런 회사입니다. 지난 2006년도 1월에 이제 설립이 돼서 이제 모바일 필름으로 처음으로 이제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네. 본격적으로 성장이 나온 것이 이제 삼성이 이제 폴더블 폰을 출시하면서 지난 2021년부터 이제 영업이익이 급격하게 조금 대규모 흑자로 전환이 되고 있고 지금도 그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뭐 삼성 디스플레이의 폴더블 특수 필름 선행 개발에 참여한 업체이고 네. 또 삼성전자 폴더블 폰에 탑재되는 폴더블 특수 필름을 삼성 디스플레이에 2019년부터 독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크게 지금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고 롤러블 특수 광학 필름도 현재 선행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 롤러블 폰을 가장 먼저 상용화를 시킬 수 있는 기업이 현재 삼성전자이고 내년에 만약에 실질적으로 상용화를 시킨다면은 상당히 조금 이제 판매도 많이 네. 좀 올라가겠죠. 그렇게 된다면은 이미 이제 폴더블 폰의 특수 필름을 공급을 해서 영업이익이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는 형국인데 거기에 이제 롤러블 스마트폰의 특수 필름까지 만약에 공급을 하게 된다면 그때는 상당히 실적이 더 좋아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미 네. 영업이익을 보면은 지난 작년도 지금 영업이익이 362억이 달성이 됐어요. 이미 이제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달성을 한 그런 상황인데 이미 지금 1분기, 2분기 누적으로 228억의 영업이익을 달성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올해 전년도 영업이익을 충분히 뛰어넘을 수 있는 가능성이 내비쳐지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이제 주가는 상당히 많이 지금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저도 뭐 찾아봤는데 네. 세경 하이테크 증권사에서 지금 목표 주가 하향 리포트도 좀 나왔던데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어제 이제 그러한 이슈가 나오면서 네. 바닥권에서 이제 서서히 수급이 지금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이미 지금 이격이 좀 많이 발생이 됐고 이제 주봉상으로도 120선 밑으로 지금 네.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저점 매수 수급이 좀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고 실적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와중에 네. 지금 시가총액도 본연의 자산 대비 그렇게 높지 않은 위치까지 좀 내려왔습니다. 원래 세경 하이테크가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면서 약간 고평가권역이었는데 네. 지금은 적정 주가 수준까지 많이 내려온 상황이거든요. 근데 올해 실적은 전년도 실적을 충분히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하반기까지 이대로 주가는 계속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지금 저점 매수로 한 5,600원 이하로 저점 매수로 가신 다음에 솔직히 이제 단기적인 반등력은 이제 주봉상 120선 자리인 6,200원 정도 자리까지는 빠르게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네. 판단이 되는데 이 자리를 만약에 잘 올라탄다면 저는 12월 정도까지는 9,000원대까지도 충분히 회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올 하반기가 이제 지나고 내년에 더 가까워질수록
롤러블 스마트폰에 대한 기대 심리 이제 이런 그렇죠. 것들이 네. 더 나타날 수 있는 이슈가 더 가능성이 나오겠죠. 존재하고 또 이제 3분기, 4분기 실적이 나오면서 또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하겠네라는 또 기대감도 일정 부분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부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낮춘 리포트가 나오긴 했는데 이 리포트 내용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어쨌든 그래도 좀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고 눈높이를 낮춘 거지 매수 의견을 철회하거나 그러진 않은 걸로 좀 확인이 되네요. 세경 하이테크 말씀해 주신 것처럼 9,000원 정도까지는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곽유정 파트너님은 OLED 쪽에 이 롤러블 관련해서 어떤 종목 보실까요? 사실 저는 디스플레이 쪽보다는 롤러블 핸드폰이 나오면 어떤 기업이 수혜를 받을까 예. 싶어서 부품 관련 기업을 부품 가지고 주로? 왔거든요. 삼성전기 가지고 왔습니다. 삼성전기요? 사실 네. 삼성 디스플레이가 증시에 상장이 안 되어 있어서 삼성의 이 핸드폰과 가장 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품 기업이 단연 저는 그쵸, 삼성전기라고 전기죠. 네. 생각이 들어서 가지고 왔고요. 일단은 그 롤러블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어 있는 스마트폰이 나오게 된다면 지금 이제 갤럭시 24 시리즈인데 한 갤럭시 20 한 6 정도 되면 롤러블이 이제 탑재가 돼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이제 가정하에 지금 이제 갤럭시에도 지금 납품이 이제 어떤 부품들이 납품이 되고 있나 이런 부분들을 봤습니다. 네. 일단 삼성전기 쪽에서 카메라 모듈 생산하죠. 거기에다가 스마트폰용 저층 세라믹 콘덴서라고 해서 그 전류를 일정하게 흐를 수 있는 그 부품 MLCC를 MLCC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갤럭시뿐만 아니라 아이폰 그 16 시리즈에도 MLCC와 패키지 기판 등을 공급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사실상 갤럭시와 아이폰의 수혜도 같이 함께 가져갈 수 있을 만한 종목이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번에 그 AI 폰으로 선보였었던 갤럭시 24 그 24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 1분기에만 1,350만 대가 팔리면서 흥행에 성공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뒤를 이어서 이제 폴드 시리즈도 나왔죠. 근데 10월 달에는 갤럭시 Z 폴드 그 6 슬림 모델도 출시하게 될 예정인데 이 슬림 모델에도 역시나 이 삼성전기의 카메라 모듈이나 MLCC가 또 탑재가 될 예정이니까 관련 수혜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인지 삼성전기가 올 지금 상반기 매출액을 5조 정도를 지금 달성한 상황이고 하반기까지 예상 전체적인 이제 연간 컨센서스를 봤을 때 10조를 지금 전망하고 있는 곳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모멘텀은 일단 탄탄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최근에 이 삼성전기 쪽에 나온 이제 모멘텀을 본다면 유리기판 모멘텀과 함께 초소형 전고체 관련된 모멘텀까지도 근데 같이 나와주고 삼성전기 주가는 있거든요. 왜 이렇게 안 갑니까? 이 좋은 모멘텀들은 너무 많은데. 네, 근데 올 그래도 상반기에는 18만 원 선 구간까지 갔었는데요. 안타깝게도 8월 달에 블랙 먼데이로 인해서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었는데 상승력이 더 나올 뻔했었는데 그때는 사실 시장에 대한 영향으로 좀 빠졌지만 빠진 거고. 전체적인 월봉 흐름을 봤을 때는 삼성전기가 우상향 추세로 가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지금 구간에서 이 우상향 추세 속에서 월봉상 상승 추세를 지금 계속 견고하게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움직임 보면 상승 채널 안에서 지금 박스권 움직임이거든요. 그래서 돌파 시도가 그 블랙 먼데이 이전까지 한번 나왔다라는 점에서 다시 한 번 더 상당 구간 올라가게 된다면은 이번에는 정말 20만 원 선 구간대를 향해서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기 지금 시점에서 지금 상승 추세, 지금 지지 구간인 만큼 우리 시청자분들이 또 다시 눈여겨볼 때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삼성전기까지 디스플레이 쪽으로 수혜를 또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삼성전기는 모멘텀이 많은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번 주가의 반등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함께 확인해 봤고요. 자, 두 번째 이번엔 곽유정 파트너가 포착한 이슈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AI 데이터 센터 서버용 D램과 HBM 판매 확대에 힘입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HBM3 12단 신제품을 세계 최초로 양산하기 시작했다고 밝히며 업계에서는 반도체 겨울이 아니라 오히려 훈풍을 기대하는 모습인데요. 4분기에는 엔비디아 블랙엘 대량 생산도 기대되는 상황. 우리 시장 다시금 반도체가 주도주가 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어제 시장에서 분위기가 반전됐습니다. 그동안 반도체가 계속 지지부진하고 안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반도체 겨울, 모건 스탠리가 이야기했는데 겨울 없다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곽유정 파트너님, 우리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의심할 필요 없겠죠?
겨울이 금방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너무 짧았나요? 기후 변화를 겪듯이 네. 지금 증시에서도 순식간에 지나갔어요. 업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좀 계절 변화가 빠르게 네. 일어나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일단 항상 이제 모건 스탠리도 뭐 마찬가지지만 해외 증권사 쪽에서 이렇게 안 좋은 리포트를 내고 마지막 투매 물량이 나오면 그때가 정말 찐바닥이 나오더라고요. 이번에도 이제 모건 스탠리 쪽에서 SK 하이닉스를 26만 원 선에서 12만 원까지 목표 주가를 낮췄는데 그렇죠. 거의 한 54%가량 네. 낮춘 거거든요. 증권사 쪽에서 목표 주가를 낮춘다는 것은 사실상 매도 리포트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마이크론 실적 발표, 증시 풍향기에 있어서 메모리 반도체 업계 풍향기에 있어서도 좀 가장 중요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제 깜짝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AI 수요 문제 없다라는 것을 제대로 증명을 그쵸, 했던 것 확인을 같습니다. 했어요. 아무래도 마이크론이 미국 기업이다 보니까 마이크론을 좀 기준으로 해서 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메모리 업계는 3사로 나뉘잖아요. 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마이크론으로 나뉘게 되는데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두 기업을 비교했을 때 SK 하이닉스는 주가가 사실 올 상반기까지 정말 많이 반영이 된 상황이고 네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해서 지금 파운드리 쪽에서 지금 사업이 조금 지지부진한 측면도 있잖아요. HBM3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 통과 소식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좀 미적지근하게 갔던 상황이었는데 마이크론 쪽에서 이렇게 실적이 견조하다라는 것을 증명을 했기 때문에 아마 외인 세력들 역시도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본 게 아닌가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거래일 국내 증시에서 그동안 외국인 순매도가 지속적으로 나왔었는데 이제는 다시 네. 순매수로 전환이 된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지금 국내 증시에서 반도체 소부장 관련 기업들 정말 많이 빠졌습니다. 그럼요. 그만큼 지금 이제 상승세가 나오더라도 약간 좀 미비한 수준이다라고서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반도체 업종 섹터가 상승세가 나온다면 3, 4개월 만에도 추세 상승이 가파르게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부터는 정말 제대로 바닥을 다졌는지 확인이 필요한 그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을 네. 것 같고요. 바닥 다지는 걸 조금 더 확인해 봐야 되는 게 SK 하이닉스는 그래도 외국인 수급이 어제 그제 좀 들어왔는데 네. 삼성전자는 아직도 네. 외국인이 좀 건들지 않고 있던데. 그도 그럴 게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HBM3 12단을 이제 9월 달부터 지금 양산에 들어갔다라는 뉴스 기사도 같이 지금 나와줬거든요. 근데 이제 블랙웰이 11월 달 출시한다고 하면은 지금부터 이렇게 출시를 해야지 블랙웰이라는 하나의 칩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외인 기관 수급이 SK 하이닉스에 주목을 한 거고 만약에 삼성전자도 8월 달에만 통과가 됐더라도 9월 초에 통과가 됐더라도 그러게요. 외인 수급이 더 크게 들어왔을 가능성이 높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직까지 그래도 통과에 대한 모멘텀은 살아있으니까 계속해서 관련 뉴스 기사는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엔비디아 역시도 지금 최근 주가가 120달러까지 지금 네, 회복세가 돌파했죠. 나와준 상황입니다. 거기에다가 주가 상승 부담이 됐었던 부분이 젠슨양 CEO의 주식 매각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원래 내년 3월 달까지 이제 매각을 완료하겠다라고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전부 다 매각이 완료돼서 종료됐다라는 소식들도 이제는 오버행 물량 부담이 없는 상태로 앞으로 향후 그 엔비디아의 그 블랙웰 출시가 좀 더 기대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주가 상승 모멘텀을 타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해외 증권사 쪽에서 봤을 때 블랙웰 이번에 이제 초동 출시하게 되면은 45만 개 정도 이상 그리고 새로운 칩에서만 13조 이상의 매출을 올릴 거라는 지금 전망치들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향후 이제 10월 달 구간지 기점으로 해서는 네. 전반적으로 반도체 섹터가 조금 더 분위기가 더 살아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과연 어제 이제 분위기가 반전이 됐는데 이게 또 이어질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제 뭐 큰 폭의 반도체 관련 종목들 상승이 있었는데 오늘도 이어질 수 있을지. 일단은 어제 기분이 조금 그나마 부담이었던 것, 무거웠던 마음이 좀 풀어지셨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어제 주가는 어땠는지 고은별 앵커가 정리해드릴게요. 네, 어제 국내 증시 반도체 관련주들이 이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전공정과 후공정 그리고 장비, 소재, 부품 할 거 없이 전반적으로 시세를 분출했는데요. 특히나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은 일부 종목을 중심으로 가격 제한폭까지 시세가 나왔습니다. 대표적으로 PMT 같은 경우에는 기관의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면서 상한가에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전공정 관련 기업이고요. SK 하이닉스가 무려 9% 이상의 시세를 분출하면서
되면서 단숨에 18만 원대까지 올라서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5세대 HBM3E에 대한 양산 기대감, 삼성전자와 격차를 더 벌렸다라는 분석 속에서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됐고요. 이와 함께 SK하이닉스 향 관련 기업들도 강한 탄력이 나왔습니다. 대표적으로 테크윙이 있을 것 같고요. 테크윙도 어제 9% 이상의 강한 상승이 포착이 됐습니다. 역시나 칩 관련해서 전공정 기업이고요. PSK 같은 경우 PSK홀딩스가 밸류업 지수에 편입이 되면서 분위기가 좀 좋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PSK도 5%가량의 오름세가 확인되면서 24,000원 선을 목전에 둔 채 마감을 했고요. 삼성전자 향과 관련돼서 움직임을 보여줬던 대표적인 종목 이오테크닉스입니다. HBM 관련 기업이고요. 5%가량의 시세를 분출하면서 SK하이닉스, 삼성전자향 할 것 없이 전반적으로 고른 상승세가 나왔던 하루였습니다. 그렇다면 반도체 관련 기업들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종목을 좀 더 관심 있게 봐야 될까요? 그럼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어제 반도체 관련 종목들 급반등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곽유정 파트너님은 이 어제의 의미 있는 반등이었다고 보시는 건가요? 반도체 쪽에 이제 뭐 방향이 좀 다 추세가 전환됐다고 보세요? 네, 뭐 완전한 봄은 아니고요. 한 1, 2월 달이 이제 지나가면서 3월을 좀 기대할 수 있는 정도의 네. 흐름이 지금 나와주지 네. 않았나. 어떻게 보면은 그 신호탄이 될 수 있을 만한 움직임이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테크윙이라는 반도체 검사 장비 기업을 가지고 왔는데요. 네. 사실 이렇게 반도체 업종이 살아나지 못하면 장비 업종 자체가 죽어버리기 때문에 그쵸. 장비 업종이 어떻게 보면은 반도체 업종 섹터가 살아나는지 안 살아나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시그널인가요? 마이크론처럼 네. 그런 이제 후양계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2분기 같은 경우에는 디램 가격도 일부 또 반등세가 나오면서 다시금 수요 둔화로 가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네. 부분들이 있었지만 마이크론이 이번에 보여줬잖아요. 이 마이크론과 같이 함께 거래 관계를 맺고 있는 기업이 테크윙이기도 합니다. 또 오는 11월까지 반도체 검사 장비를 공급을 하기로 또 계약을 맺기도 했었고요. 이 계약 규모 역시도 작년 매출액 대비해서 한 4%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올해 지금 2분기 테크윙의 영업이익률 증가율 자체가 한 200% 정도 되는데요. 3분기에는 더 좋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거든요. 영업이익률이 한 1000% 정도 넘을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고요. 이 마이크론 쪽에서는 지금 반도체 검사 장비, 거기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웨이퍼 패키지를 마친 웨이퍼를 주 검사 장비로 이송한 다음에 양품과 불량품을 검수하는 그런 이제 핸들러 검사 장비를 만든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마이크론 쪽 향 그 비중 자체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SK 하이닉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번에 마이크론 관련 이제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네. 가장 관련성이 높은 기업하면 저는 당연히 이제 테크윙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보통 이제 그 종합 반도체 쪽 같은 경우에는 공정상 재고로 인한 출하 쇼크가 오면은 검사 부문에 있어서 후공정 자체 그런 장비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을 줄여버리거든요. 네네. 근데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계약이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들 자체가 지금 살아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테크윙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레거시 쪽으로 해서 디램 관련된 핸들러나 랜드 핸들러 이쪽으로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제 HBM 쪽까지 이제 검사 장비 본다 한다면은 거기서는 이제 더 나아가서 YC와 같은 좀 세부적인 그런 네네. 기업들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HBM이 이제 디램을 적층으로 쌓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디램이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율 향상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우선적으로 일단은 테크윙부터 우리 시청자분들이 장비주 공략하실 때 우선순위를 두시고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네. 기술적인 움직임도 지금 이제 조정 한 2, 3개월 정도 나와주고 반등 추세로 전환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전저점 구간대 짧게 단기 손절 구간 잡아가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만 조금 아쉬운 부분은 신규 개발 장비인 큐브 프로보 같은 경우에는 AI와 HBM 시장을 견인한 장비인데 이에 대한 매출이 아직까지 시연되지 못했다라는 잡히진 점이 않나 보네, 조금 아직. 아쉬운 부분이라서 이 부분에서 매출이 발생되면 또 추가적인 실적 모멘텀을 탈 수 있기 때문에 같이 함께 계속 관련 모멘텀을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테크윙을 주셨어요. 일단은 뭐 말씀해 주신 뭐 여러 요인들이 있고 수급적으로 왔을 때는 기관이나 연기금에서 그래도 테크윙 많이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반등을요. 자, 그럼 이번에 박정식 파트너님은 어떤 반도체 종목 고르실 거예요? 네, 저는 사이맥스를 사이맥스? 골랐습니다. 네. 네. 원래 이제 곽유준 전문가님이 한미 반도체 한다고 들어서 후공정 쪽에 같이 이제 짝짝꿍으로 좀 집중을 해보자. 그래서 사이맥스를 딱 골랐는데 갑자기 바꾸셨네. 네, 종목을 바꾸셨네요. 어쨌건 현재 이제 HBM 쪽이 좀 각광을 받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제 패키징 장비인 이제 TC 본더가 최근에 좀 이제 이 장비가 좀 많이 팔리고 네네. 후공정 쪽에 좀 투자가 많이 이루어진다라고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로 인해서 진짜 이제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도 최근에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이 후공정 쪽에 조금 집중을 하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좀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 무엇일까라고 보았더니 그게 사이맥스였어요. 근데 이제 사이맥스는 이제 반도체 웨이퍼 이송 장비를 만들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 보통 이제 전공정 쪽에 이제 많이 이제 매출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송 장비 쪽은 원래 전공정 쪽에 한 85% 정도 매출이 발생하고 후공정 쪽에는 한 15% 정도 매출이 발생하는데 네. 최근에 이 HBM 시장 확대에 따라서 후공정 쪽에 조금 이제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면서 이 사이맥스가 최근에 좀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이맥스가 왜 지금 이 후공정 쪽의 이송 장비 매출이 좀 늘어나고 있냐면 그동안 이제 TC 본더가 이제 HBM의 핵심 상황으로 이제 나오면서 이제 그 관련 기업들의 실적이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는데 삼성전자 밸류 체인에 속하는 세메스와 그리고 SK 하이닉스 밸류 체인에 속하는 한미 반도체 이런 TC 본더 장비들을 좀 고객사로 확보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들 기업의 실적이 증가하면 사이맥스 실적도 증가하는 그런 지금 구조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데 사이맥스 실적을 좀 간단하게 보면요. 네. 현재 지금 상당히 지난 상반기 영업이익만 지금 97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2기 분기만에 그 영업이익을 현재 초과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네. 실적적으로 보면은 지금 현재 2분기 누적으로만 97억 정도 나왔고 지난해 영업이익이 한 71억 정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실적을 보면 이미 2분기 만에 전년도 영업이익을 뛰어넘었기 때문에 올해 연말까지 가면은 아무래도 전년도 실적 대비 200% 넘는 어떤 그런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일단 보여집니다. 근데 아직까지 시장에서 전혀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네네. 때문에 지금처럼 주가가 좀 많이 내려왔을 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 보신다면 하반기 정도 됐을 때 고수익으로 탈바꿈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사이맥스와 이렇게 반도체 관련된 종목 하나씩 주셨어요. 테크윈과 두 분이 하나씩 주셨는데 오늘 일단은 뭐 연속성이 중요할 것 같아요. 반도체가 어제 반등을 보였으니까 오늘도 좀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면서 연속으로 좀 올라갈 수 있을지 분위기를 잘 체크하면서 한번 이 두 종목 흐름 체크해보고 타점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슈레이더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좋은 전략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마켓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리포트 두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살펴볼 오늘의 리포트는 LG생활건강, 하나증권에서 발간했습니다. 중국 소비 부진이 여전히 영향권에 들어있다면서 목표 주가를 하향한 보고서를 냈는데요. 3분기 실적이 컨센서스를 하회할 거라고 예상한 하나증권이었습니다. 중국 소비 부진으로 인해서 화장품 부문의 영업이익이 하향 조정됐기 때문이죠. 3분기 연결 실적 그래프를 보면 3분기에 일단 매출액은 1조 7천억 원가량이 예상되고요. 영업이익은 1,385억 원 달성이 전망됩니다. 중국에서 화장품 소매 판매 자체가 전반적으로 위축되고 있고 이 6% 이상 3분기 역성장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었습니다. 목표 주가는 기존 53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고요. 투자 의견은 매수 유지합니다. 다음 장에서 부문별로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LG생활건강 크게 부문별로 살펴보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화장품이고요. 두 번째는 생활용품, 세 번째는 음료입니다. 일단 화장품의 실적이 가장 중요하겠죠. 중국에서 계속해서 손익이 적자가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단 이커머스가 비수기였기 때문에 온라인 소비가 줄어들었고요. 여기에 오프라인 경기 부진도 동반되면서 온 오프라인이 모두 좋지 않았습니다. 또 기타 국내 화장품은 이커머스와 H&B에서 실적이 견인되고 있고 또 비중도 확대되고 있는 추세인데요. 반대로 백화점이나 방문 판매 같은 전통적인 채널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용품 부문입니다. 국내 시장을 중심으로 견조한 상승이 이어지고 있고요. 피지오겔 같은 프리미엄 제품이 확장되고 있는 것도 특징입니다. 마지막으로 음료 부문인데요. LG생활건강은 코카콜라 자회사를 통해서 콜라를 판매하고 있죠. 3분기 성수기였지만 날씨가 우리 편이 아니었고 또 경기 부진으로 도매 매출이 위축되면서 이 음료 부문의 매출도 감소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중국 경기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화장품 관련주. 최근에는 중국 정부에서 지준율 인하 방침을 발표하면서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나왔고요. 화장품 관련주들 일제히 상승, 그리고 동사도 주가가 점프하는 흐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이슈가 업종의 센티먼트 차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마냥 낙관적으로 보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하나증권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실제 기업의 손익이 개선되기까지는 다양한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특히나 전년 동기에 이어서 계속 매출이 위축되고 있고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중국이 부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리포트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메리츠증권에서 발간한 리포트고요. 뉴프렉스를 다뤘습니다. 제목에 메타 커넥트는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다라고 달면서 긍정적인 커멘트를 했지만 목표 주가는 하향이 나왔는데요. 목표 주가 하향 조정이 나온 이유, 올해 실적 추정치가 하향 조정됐기 때문입니다. 영업이익을 20%가량 낮게 잡았는데 고객사에서 스마트폰 출하량을 감소시켰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출하량을 보면 올해 2억 1천만 대로 기존 대비해서 8%가량 출하량 전망이 낮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를 고객사로 두고 있는 뉴프렉스의 영업이익도 20%가량 하향 조정됐는데요. 하지만 새로운 성장 동력을 XR 부문에서 찾을 수 있다면서 여전히 투자 매력도가 높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고객사인 메타에서 출시하는 퀘스트 3S의 흥행이 예상되기 때문이죠. 목표 주가는 10,000원으로 기존 대비 하향 조정했지만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한 이유입니다. 다음 장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XR 시장에서 최근 MR, 믹스드 리얼리티의 출하량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메리츠증권에서는 XR이라는 개념을 AR과 MR 그리고 VR을 모두 더한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VR보다 MR이 B2B에서의 활용도가 높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실제 세계와 가상 세계를 혼합해서 제공하기 때문에 남다른 몰입감을 주기 때문이죠. 국방, 교육, 그리고 헬스케어까지 사업군 간의 활용도가 높은 편이 이 MR 기기입니다. 그런데 최근 1년 동안 MR의 출하량은 부진한 편이었습니다. 이유는 높은 가격대 때문에 저항감을 준다는 거죠. 이번에 메타가 출시한 퀘스트 3S 같은 경우에는 낮은 가격으로 출시가 됐습니다. 이 때문에 B2B에서도 B2C에서도 흥행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는 관점이고요. 또 이 가운데 경쟁사에서는 비전 프로라는 것을 출시했었는데 흥행에 실패하면서 반대로 메타의 입지가 확대되고 있고 이로 인한 수혜를 뉴프렉스가 볼 거라는 입장이었습니다. 또 메타의 퀘스트 3S 중국 시장에서 출시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다면 연간 생산 물량 1,000만 대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XR의 매출액이 올해 처음으로 300억 원을 돌파할 걸로 예상됩니다. 즉 뉴프렉스 2024년 스마트폰 수요는 부진하겠지만 XR 쪽에서 매출이 늘어나면서 기대감이 높을 것이다. 이로 인해서 투자 매력도가 높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켓 리포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SK증권 소영훈 차장입니다. 전일 미국 증시는 마이크론의 상승에 힘입어서 상승 마감하는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우리나라 증시는 전일 미리 반영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반도체의 강세에 힘입어서 미국 증시가 상승 마감했다라는 점은 한국 증시에는 좀 긍정적인 흐름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 넘게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고 전일 미국 2분기 GDP 성장률이 3.0% 확정되면서 상당히 좀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나타나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비커즈 이후에 경착륙에 대한 우려감들이 좀 있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좀 완화되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S&P 지수는
신고가로 좀 마감을 하는 모습들이 좀 보였고요. 그거에 비해서 한국 증시가 좀 버림감은 있습니다만 반도체를 중심으로 상승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한국 증시에도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최근 외국인들의 수급들이 풀리지 않는 모습들을 좀 보였고 지속적으로 매도세가 좀 이어지면서 다소 여타 시장에 비해서 좀 아쉬운 흐름들을 좀 보였습니다만 전일 큰 금액은 아니어도 외국인들이 매수 마감을 했다라는 점, 코스피에서 매수 마감을 했다라는 점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 좀 무난하게 좀 상승 출발을 할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고 9월달 마무리되고 10월달에도 긍정적인 흐름들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한국 증시가 아직까지 유동성이 많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 섹터가 동시에 움직이지 못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축에서 여러분들이 투자 포트를 좀 구성을 해나가시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반대급부로는 바이오나 2차전지 섹터에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라면 삼성 SDI를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삼성전기가 소형 전고체를 개발했다는 소식과 더불어서 함께 강하게 좀 시세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화재로 인해서 2차전지 종목들이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만 오히려 반대로 생각한다라면 전고체 배터리의 상용화가 상당히 앞당겨질 수 있다라는 리포트도 나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그동안 2차전지 종목 중에서 좀 더디게 움직였던 삼성 SDI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실 수 있는 구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한 축으로서 2차전지 종목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반대로 또 우리가 반도체 섹터의 흐름들을 본다라면 HPSP에 대한 부분들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제조 장비 쪽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안 좋은 시기들은 지나가고 되돌림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저가 매수 기회로서 좀 살펴볼 수 있는 흐름들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시장은 10월 달까지도 시장은 좀 무난하게 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포트에 좀 신경 쓰셔서 대응 전략 세워나가신다라면 손실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장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오늘 시장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SK증권 이천지점 소영호 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켓 스탠바입니다. 현재 시간 8시 49분 막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개장 10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미국에서든 중국에서든 지금 경기를 급격하게 다운시키는 경착륙이 아니라 연착륙으로 가는 그런 과정을 겪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 내에서도 미국의 갑작스러운 경기 침체는 오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예상들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 시장에서 뭐 다른 상황이지만 어쨌든 경기 부양을 위해서 중국 정부가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지 수단을 동원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양 시장의 분위기가 일단은 경착륙을 막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제 우리 시장에 반도체 반전의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과연 우리 시장 오늘도 어제의 상승 탄력을 이어갈 수 있을지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그럼 마켓 스탠바이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장 출발 준비해 보겠습니다. GC인포의 박수범 대표, 이데일리 스페셜리스트, 실리섭 전문위원, 고은별 앵커와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장 출발 준비해야 되는데 어떤 내용들을 살펴봐야 될지 먼저 박수범 대표님의 개장 전 탑3 알려주실까요? 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건 이제 미국 증시가 지금 골디락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골디락스라는 게 뭡니까?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시장이에요. 그 정도로 지금 이제 상승 추세가 좀 강하게 좀 현재 지속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보게 되면 올해 미국의 이제 GDP가 1.6%였습니다. 근데 어제 같은 간밤에 이제 확정치가 나왔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3% 성장을 했다라는 얘기가 좀 나왔죠. 이 부분들이 계속해서 긍정적인 내용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또 일단 이제 워낙 지금 GDP가 좀 좋게 나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도 좀 훈풍으로 좀 작용할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에도 21만 명 정도 나오는 내용들이었는데 4개월 내 최저 수준입니다. 이런 흐름들이 지난주도 마찬가지였고 지난주도 21만 명대였죠. 그러면서 이제 경기 침체는 오지 않을 가능성은 없다. 그러다 보니까 옐런 의장 같은 의장이 아니죠. 지금 장관이죠. 네. 미국 경제의 연착륙에 대해서는 이제 의심하지 않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도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제 코멘트를 좀 해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투자 심리에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건, 자, 국내 증시가 지금 오랜만에 훈풍을 좀 보여줬죠. 어떻게 보면 반도체 시장에서 3위를 하고 있는 마이크론이 실적이 너무나 좋게 나왔는데, 마이크론 우리가 실적을 좀 보게 되면, 디램 쪽에서 전체 매출의 디램 쪽이 대략적으로 한 69% 정도 나왔고요. 그리고 낸드 쪽에서 20% 정도 나왔어요. 그 나머지는 그렇다면 HBM이라는 건데, HBM이 그렇다면 이제 10%에서 11% 정도 된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좀 바라보게 되면, 일단 레거시 쪽이 상당히 좀 좋았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어떻게 하면 최근에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도 레거시 쪽이 안 좋아질 것이다라는, 평을 내놓으면서 실질적으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목표가를 다 하향 조정했던 부분들인데 그만큼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현재 HBM의 매출 물량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우리가 레거시의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을 좀 높여 나가도 되지 않나. 그렇다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어제 크게 급등했지만 오늘도 지속적인 움직임들을 좀 기대해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럼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어제 같은 경우에는 같이 상승을 했습니다. 물론 2차 전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중소형주 과대 낙폭주들의 움직임들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잘 움직임을 좀 보여줬는데 그만큼 코스피라든가 코스닥의 지수가 상당히 좀 강했던 부분들이었습니다. 아무튼 지금 2차 전지가 다시 한번 좀 올라오고 있고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다시 코스닥에서 1위를 탈환을 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자면 2차 전지 이제는 우리가 캐즘에 대한 내용들도 언론에서도 나온 내용들 보게 되면 캐즘이라는 단어가 좀 많이 좀 사라졌다고 해야 되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는 언론사들도 많이 좀 줄어들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 전기자동차도 이제는 캐즘을 생각할 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성장률을 좀 보여줄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면서 또 2차 전지에 대한 지금 현재 시장 자체가 좀 커지고 있고 좀 더 지금 현재 과거에 비해서는 좀 좋아지고 있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기대감을 가지고 계속해서 좀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수범 대표는 미 증시 골디락스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시면서 반도체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의 투자 포인트를 언급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신입사업위원회 탑3를 한번 들어볼 텐데 바이오주들은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네, CDMO 기업들의 초강세가 이어졌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 아일리아라던가 아니면 이제 앞으로 머크의 키트로드나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 같은 이 지금 비소세포 폐암의 최고의 면역 항암제와 표적 항암제의 최고의 이 약들 다 특허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화학 합성 의약품이 비아그라가 이제 특허가 만료가 된 뒤에 88정이니 시알리스가 만료가 된 뒤에 99정 이런 것들이 나왔던 화학 합성 의약품의 시대가 지났고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 회사들이 등장하면서 바이오 의약품이 많이 나왔잖아요. 바이오 의약품이 출시된 지도 지금 거의 20년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약이 개발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블록버스터가 나와서 지금 대부분 그 씬에서 다들 10년 이상씩 지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새로운 신약이 나오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리고 기존에 있던 오리지널 신약은 이미 만료가 되기가 눈앞에 카운트다운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뒤에서 도전을 할 바이오 시밀러들이 주구장창 대기 중이고 셀트리온이 혼자 막 선점해서 활약할 때랑은 틀리게 바이오 시밀러 지금 나온다고 하면은 막 20개 업체, 30개 업체에서 쏟아져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모달리티들이 발전이 됐잖아요. ADC라던가 mRNA 백신이라던가 아니면 방사선 의약품이라던가 그러니까 이런 약을 만들 새로운 어떤 기술들도 많이 발전됐고 새롭게 복제약이 지금 나올 시기도 계속 도래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리지널 회사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방어를 치기 위해서는 바이오 배터를 또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화학합성 의약품이라면 계량 신약을 만들어서 뒤에서 들어온 후발주자를 방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많은 약들을 누가 만들 거냐겠죠. 누가. 만들 때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아이디어가 있는데 공장이 없는 회사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바이오도 결국에 반도체를 따라가는 거예요. 반도체는 지금 TSMC가 이끄는 그 분업화가 완전히 확정되었잖아요. 제가 가치주라고 말씀드렸죠. 바이오는 아직 성장주예요. 똑같아요. 그것도 성장하고 있어요. 성장주라는 것이 그 산업의 개념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이오도 그렇게 분업화가 될 거예요. 나중에 TSMC 같이 파운드리 전문, CDMO 전문 기업들이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할 테고 그런 어떤 초기 단계라고 생각이 되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다음에 중소형주 바이넥스가 초강세를 보이고 있고 거기다가 생물보안법 이슈가 있는데 이게 7, 8년 뒤에나 시행이 됩니다. 2032년. 근데 이게 워낙에 지금 강하게 움직이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시바이오로직스가 지금 위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위에 있는 업체가 지금 끼어 있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CDMO 기업이 강세를 띠는 것을 계속 주목하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금융지주사의 밸류업 급등입니다. 지금 뭐 금융지주사가 SK 하이닉스는 2년 연속 뭐 영업 흑자 기록도 안 났는데 왜 밸류업에 넣고 왜 저기 금융지주회사들은 뺐어요? 뭐 난리가 나고 밸류업 지수가 도대체 저게 자기네가 그 입맛에 맞게 한 건지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신의 기업의 의지가 있다면 시장이 평가를 해줄 겁니다. 메리츠 금융지주가 급등을 했죠. 그래서 이제 금융지주 회사에서 메리츠 금융지주 계속 주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입니다. 아까랑 이어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알테오젠이나 삼천당 제약이 강세를 띄었다. 그러니까 지금 바이오주는 순환매를 돌면서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주의 여러 순환매에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이 알려주신 개장전 탑3, 미국에서의 훈풍과 그리고 반도체 2차 전지가 함께 어제 반등한 시장의 상황에서 오늘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양시장 일단 상승 출발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더 자세하게 동시효과 고은별 앵커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9월 27일 금요일장 국내 증시 예상 체결지수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간밤 미증시에서 S&P 500이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지수를 끌어올린 건데 이에 대한 훈풍 국내 증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어제 유가증권 시장이 3% 가까이 상승했고 코스닥도 2.5% 이상 오른 만큼 어제에 비해서는 탄력이 다소 둔화된 모습입니다. 코스피는 0.17% 2,676선에서 출발 예고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강보합권 779포인트 선 출발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예상 상황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1위부터 5위권입니다. 오늘도 반도체 기업들 괜찮습니다. 어제 9% 이상 상승했던 SK 하이닉스가 오늘도 2%에 가까운 상승으로 출발을 준비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65,000원 선 터치에 힘을 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다만 한 걸음 쉬어가고 있고요. 현대차도 0.3%가량 빠진 채 출발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위부터 10위권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6위부터 10위권을 보게 된다면 현대차는 하락 출발하지만 기아는 그래도 0.1%가량 오름세로 출발을 예고 중에 있고요. KB금융이 오늘도 2% 이상의 시세를 분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KB금융 그리고 이를 포함한 금융지주사들 지금 전반적으로 낙폭이 과도하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전일 반발 매수세 유입됐고요. 밸류업에 대해서 연내에도 변경 가능성을 한국거래소가 언급을 하면서 이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 중국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속에 오늘도 1% 이상 상승 출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함께 확인해 보시죠. 코스피에서는 바이오주들만 일제히 하락으로 출발을 준비 중에 있는데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HLB가 0.9%, 알테오젠은 보합권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제 에코프로 BM이 12거래일 만에 1위권으로 안착하는 데 성공했고 에코프로도 3위권에 도달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HLB와 알테오젠 오늘 한 걸음 쉬어가는 모습, 엔킴,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혼조세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위부터 10위권 함께 보겠습니다. 6위부터 10위권을 보게 됐을 때 오늘 바이오주들의 힘이 다소 약하고요. 그 가운데서도 오늘 비만 치료제 관련 기업인 삼천당 제약 어제 이어서 오늘도 1% 이상의 강한 상승 예상되고 있고요. 반도체 기업들 전반적으로 좋은 가운데 리노공업이 오늘도 시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출발합니다.
자, 2024년 9월 27일 금요일 국내 시장, 주식시장 출발을 했습니다. 9월의 거래일도 이제 오늘과 다음 주 월요일 9월 30일 이 거래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어제 우리 시장의 반도체를 중심으로 급반등이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과연 이것을 이어갈 수 있을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상황인데 어제 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늘은 좀 약간 쉬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다라는 건 참고를 하셔야 되겠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출발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어제도 역시 SK하이닉스의 상승 탄력이 훨씬 더 큰 모습을 보여줬는데 SK하이닉스는 지금 2% 넘게 상승 출발하면서 어제 탄력을 이어가고 있는데 반면에 삼성전자는 지금 0.3에서 0.4% 조금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출발하면서 엇갈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코스피는 강보합권 수준 2672포인트 선에서 출발했고 반면에 코스닥 시장에서는 많은 종목들이 좀 하락하고 있네요. 시총 상위 종목들 에코프로 그룹주들이라든지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이 대부분 좀 하락세로 전환하면서 0.3%대 하락으로 코스닥 시장은 출발을 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어떻게 출발하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출발 상황 고은별 앵커 확인해 보시죠. 네, 금요일장 국내 증시 출발을 했습니다. 미국 증시는 경기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 마이크론에 대한 실적 호조로 인해서 S&P 500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어제 시장이 미리 선반영을 많이 한 것일까요? 오늘 개장 직후에 변동성을 보이다가 결국에는 양시장 하락으로 돌아선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0.1%가량 하락하면서 결국에는 2670선을 다시금 이탈하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0.34%가량 내리면서 780선 터치해주지 못하는 아쉬운 흐름이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이데일리 스핀을 통해 조금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상승 발목을 잡고 있는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유가증권 시장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유가증권 시장 보게 된다면 오늘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엇갈린 모습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어제 4%가량의 상승세가 집계가 됐었지만 외국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달 들어서 9월 2일을 제외하고 외국인이 연일 삼성전자를 매도하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도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반면 HBM에서 또 다시 격차를 벌렸다, 초격차에 나섰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SK하이닉스는 2.6% 시간이 지날수록 상승폭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전반적으로 혼조세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은 다소 약하고요. 바이오 기업들도 한 걸음 쉬어가는 분위기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2%에 가까운 하락세, 셀트리온도 1%가량의 내림세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어제 좀 힘을 내줬던 완성차 기업들도 오늘은 쉬어갑니다. 현대차가 1.7%가량의 깊은 하락세가 연출되면서 지금 10위권 내에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지금 하락을 했고요. KB금융의 상승세가 오늘도 좋습니다. 밸류업 지수가 발표되고 나서 급격하게 흔들렸었는데 어제는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됐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한국거래소에서 밸류업을 다시금 재편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나오면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는 오늘 강보합권에서 출발을 알렸습니다. 10위권 이하로 내려가게 된다면 오늘 역시나 밸류업 지수와 관련된 기업들 일부 종목으로는 시세를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인터넷 대표주들이 1% 이상씩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최근의 흐름이 괜찮았었는데 오늘은 상승폭을 반납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LG전자 전일 좀 흔들렸었는데 오늘은 반발 매수세 유입되고 있습니다. 게임주도 어제도 좋지 않았고 오늘도 한 걸음 쉬어가고요. 조선주들도 1%가량 하락하고 있는 모습, HD 현대중공업이 1.6%가량 밀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함께 살펴보시죠. 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보게 된다면요. 역시나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을 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우선 5위권까지 일제히 하락으로 출발을 했는데요. 에코프로비엠이 1.4%, 알테오젠이 1%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어제 종가 기준으로 했을 때 에코프로비엠과 알테오젠의 시가총액 차이는요. 4천억 원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시총순위가 변경될 수 있고요. 에코프로와 그리고 HLB 역시나 하락으로 지금 출발을 한 상황입니다. 지금 시가총액 상위권에 있는 종목군들 가운데 그나마 상승하고 있는 종목은요. 화장품, 그러니까 미용과 관련된 기업들이 그래도 좀 시세를 내주고 있습니다. 실리콘2가 1% 이상 상승하고 있고요. 클래시스 그리고 파마 리서치가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다만 반도체 기업들은 오늘 한 걸음 쉬어갑니다. 어제 급격한 반등으로 인해서 매도 물량이 출회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펄어비스가 게임주 중에서는 좀 힘을 내주고 있는데 지금 일본에서 세계 3대 게임쇼가 개막을
뺐습니다. 게임주들의 추이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엔터주 JYP 엔터 어제여서 오늘도 시세를 이어갑니다. 네, 다음으로는 업종별 상승률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흔들리는 시장 가운데서도 버텨주고 있는 업종은 어떤 업종일까요? 네, 오늘 화학업종이 1% 이상 상승하고 있습니다. 화학업종에는요, 2차 전지 기업들도 있고요. 그리고 전통적인 화학사들도 있죠. 중국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속에 최근 화학업종군들이 좀 상승률이 괜찮았었는데 오늘도 여전하고요. 방산기업 오늘 지금 다시금 힘을 내주면서 0.7%가량 오름세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 아래 단에는 철강, 금속, 보험과 금융, 전기가스와 같이 전반적으로 중국 동향과 함께 움직이는 기업들 혹은 밸류업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포진되어 있는 업종을 중심으로 오늘 시세를 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오늘 개장 직후의 상황을 알아봤는데 그럼 전문가들은 어떠한 투자 포인트를 집중적으로 보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양시장 하락으로 계속 좀 추세는 이어지고 있는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외국인 수급은 어제에 이어서 좀 들어오네요. 코스피에서 지금 1,000억 원 가까이 외국인 매수가 조금 현물 이어지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에서도 1,000억 원 가까이 좀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외국인 수급의 마지막까지 어떻게 될지 어제에 이어서 연속적인 외국인 순매수가 들어올 수 있을지 여부가 또 시장의 중요한 판단 지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기관은 매도로 전환했습니다. 코스피에서 800억 원 넘게 매도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 기관이 모두 함께 매도를 하고 있고 개인 투자자만이 코스닥 시장에서 500억 원 넘게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어제 급격하게 내려갔죠. 1,310원대까지 내려갔는데 오늘 그 수준에서 일단 움직이고 있습니다. 출발 상황에서는 1,317원대에 원달러 환율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장의 분위기 박수범 대표님과 확인을 해볼 텐데 어제 어쨌든 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늘 쉬어가는 양상으로 보입니다. 괜찮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네, 일단 뭐 오늘 또 금요일이다 보니까 네. 그리고 오늘 저녁에 또 PC 또 지표가 또 발표됐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좀 엑시트를 하고 보자. 뭐 어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일단 단기적인 물량들이 조금 빠지다 보니까 지금 코스피는 코스닥이 조금 현재는 좀 약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하지만 프로그램 쪽에서는 지금 현재 매수 물량이 좀 들어오고 있고 지금 백오데이션 현상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보게 되자면 프로그램 매수 물량은 장중에 계속해서 좀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으로 바라보자면 그렇다면 그렇게 시장이 크게 출렁이지는 않을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단기 차익 매도 물량이 좀 나와주고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고객 예탁금이 지금 현재 보게 되면 3일 연속으로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증시로 계속해서 좀 투자를 늘리고 있다는 거죠. 그 부분들이. 거기다 신용 물량도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적으로는 지금 현재 전혀 문제는 없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는 어제 워낙 많이 오르다 보니까 지금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는 조금 쉬어가는 분위기가 좀 만들어지는 것 같고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어제 같이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줬는데 2차 전지도 마찬가지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흐름들이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오랜만에 지금 현재 거래가 재개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방산 쪽만 묶어서 방산 쪽이나 이제 비방산 쪽이나 이렇게 회사가 이제 인적 분할을 한 부분들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앞으로 방산 쪽을 통해서 큰 성장성을 보여주지 않겠냐라는 관점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그동안 거래 정지되었던 부분들에 있어서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상승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이제 대형주 쪽에서는 좀 시장 종목들 중에 좀 주도하는 움직임이 좀 나아지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아모레 퍼시픽이 좀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아모레 퍼시픽이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상승 분위기를 좀 이어나가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아무래도 중국의 내수 시장을 살려는 지금 현재 움직임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뉴욕 증시도 마찬가지고 유럽 증시도 마찬가지고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큰 영향을 받지 못하고 있었던 부분들이었는데 아쉬운 부분들이었고 일부 지금 화장품 종목들이 강하게 좀 움직이는 부분들이었는데 일부 특정 종목들만 움직이다 보니까 좀 시장 자체가 좀 아쉬웠긴 했지만 그래도 아모레 퍼시픽과 같은 종목이 지금 현재 중국향 매출이 그래도 많은 편이다 보니까 이런 이제 경기 부양책, 지주준 최근에 인하를 했다든가, LPR 동결을 했다라든가, 그리고 지금 1조 위안을 갖다가 유동성 물량을 풀겠다는 내용들, 그리고 시진핑이 어제 같은 경우에 내수 시장을 살려야 되겠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좀 보내줬던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화장품 쪽, 아모레 퍼시픽도 아직까지 고점 신호를 보여주지 않고 계속 상승 분위기를 이어나가고 있다라고 좀 판단됩니다. 자, 여기에다 지금 현재 롯데케미칼이 좀 올라가고 있어요. 롯데케미칼
롯데케미칼이 좀 올라가고 있는데 유가는 간밤에 아시다시피 많이 내려갔습니다. 내려간 이유가 이제 사우디랑 이제 리비아 쪽에서 증산을 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뭐 서브텍사스 유도 마찬가지고 브렌트 유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뭐 두바이 유도 마찬가지고 다들 좀 크게 조정을 좀 받는 분위기였는데 배럴당 가격이 좀 많이 내려왔어요. $70 이하로 지금 현재 WTI는 내려왔기 때문에 그 흐름들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롯데케미칼과 같은 회사들은 중국 원래는 이제 최근에는 뭐 남미 쪽 수출 물량도 조금 늘어나는 분위기였지만 중국 쪽이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중국에서 계속해서 경기 부양책이 나와주게 된다면 그동안 좀 소요되었고 어떻게 보면 PBR이라든가 여러 가지 봤을 때 가치주라고 얘기할 정도로 너무나 지금 현재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들인데 뭐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되면서 롯데케미칼도 좀 움직이고 있다는 것. 좀 더 밑단을 좀 보게 되면 좀 작은 화학업체를 보게 되면 송은산업이 있습니다. 송은산업 차트를 제가 잠깐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송은산업 같은 경우에는 주로 판매하는 판로가 거의 북미 시장이랑 유럽 쪽이에요. 얘네들은 이제 중국 쪽 매출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뭐 그런 상황인데 최근에 보면 이제 3일 동안 연속으로 크게 급등했습니다. 저 화요일 날 같은 경우에도 12% 상승했고요. 그리고 이틀날이 이제 8% 상승을 보여줬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6.7%나 단기 급등 패턴이 만들어지면서 거래량도 잘 만들어주고 있어요. 여기에다 지금 현재 보시는 것처럼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단기 급등을 하다 보니까 현재는 일부 차익 매도 물량이 나면서 마이너스 2.8% 정도 보여주고 있는데 뭐 이 정도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원가가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원유 가격이 많이 좀 하락했기 때문에 생산 단가가 좀 낮아질 수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송은산업 같은 경우에는 북미향이랑 유럽향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안정적인 수출 물량을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다는 부분들에 있어서 뭐 저는 롯데케미칼도 좋지만 뭐 LG화학도 좋지만 일단은 저는 송은산업을 좀 더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바라보고 단기 대응을 좀 해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중국 소비에 관련, 중국 경기와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히 좀 반등 어제에 이어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화장품 관련 종목들 흐름 좋은 상황이고 이외에도 종목들을 체크를 해봐야 되겠고요. 이외에도 아까 뭐 살짝 언급해 주셨지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인적 분할 후에 거래 재개가 됐는데 좋은 모습 보이고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오늘 첫 거래가 되는데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신일섭위원님과 하나그룹주들 한번 좀 체크를 해볼까요? 네, 방위산업 제일 먼저 강세를 띄었던 업종이죠. 방금 바조를 지금 얘기했던 거의 첫 번째 타자였고요. 드라마 대사가 생각나네요. 투자자님 타이밍 죽이죠. 그렇죠? 지금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진짜 이건 도대체 계획할 수 없는 일인데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진짜로 신기하지 않습니까? 딱 그 중요한 순간 피했다가 매미처럼 숨어 있다가 딱 나타나가지고 또 지금 혼자 딱 오릅니다. 기가 막힙니다, 진짜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1등주고 그다음에 LIG 넥스원이 2등주죠. 자, 1, 2등주가 살아 있습니다. 그럼 이제 계속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금융주입니다. 금융주는 메리츠 금융주주가 1등이고 2등주가 JB금융주주입니다. 오늘도 아주 흐름이 좋죠. 계속 신고가예요. 메리츠 금융주주 역사적 신고가 99,500원 찍었죠. 5자리에서 6자리 바뀌기 직전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확인하셨죠. 90만 원대에서 100만 원 가는 마디지수대에서 저항대가 있지만 그 심리적 저항대가 돌파되는 순간 강력한 힘이 나오면서 110만 원 근접하는 흐름 나왔죠. 이것도 똑같습니다. 10만 원이라는 심리적 저항대가 있거든요. 한 번도 가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그 부분을 뚫으려면 어떻게 뚫어야 되죠? 10만 원에서 엉기적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한 번에 뚫어야죠. 그러면 단번에 11만 원 뭐 이 정도 순까지 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거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JB금융주주가 2등이고 JB금융주주도 결국 17,000원, 18,000원 여기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그리고 바이오는 제약이나 바이오로 나눌 수 있겠죠. 유한양이 1등주죠. 오늘도 아직 15만 원대를 지키고 있고요. 2등주는 HK 이노엔입니다. HK 이노엔도 모습을 거의 비슷하게 따라가고 있죠. 지금 그림을. 그리고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알테오젠과 리가켄바이오가 1, 2입니다. 오늘 약간 쉬고 있지만 계속 고점에서 계속 말했듯이 이동평균 선도가 2억을 좁히는 과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조선주는 HD 현대미포랑 HD 한국조선해양 이게 1, 2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뷰티죠. 뷰티도 지금 다 좋습니다. 지금 클래시스가 지금 계속 신고가 행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후속으로 비올 보라고 했죠. 어때요? 계속 똑같은 얘기죠, 지금. 클래시스는 자리만 지켜주면 됩니다. 1등주가 안 깨졌다는 모습만 보여지면은 그 파장의 순환매가 갈 시간이 오래 지금 시간을 주기 때문에 비올 같은 게 뜰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후발주들 공략하는 겁니다.
이런 방법을 모든 업종에서, 모든 섹터에서, 모든 테마에서 다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 화장품 쪽이죠. 화장품 쪽에서는 브랜드에서는 VT가 1등주, 그다음에 OEM, ODM에서는 코스메카 코리아가 1등주고요. 그다음에 플랫폼주에서는 실리콘2가 1등주입니다. 이거 3개. 지금 전부 다 강력히 상승한 다음에 옆으로 기고 있다고 했죠. 코스메카 코리아는 위로 튀었고요. 실리콘2나 VT가 지금 만약에 박스권 돌파가 이루어지면 또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거 눈여겨보시고, 그다음에 여유롭게 보실 분들은 뭐 보라고 했죠? 땅매미처럼 기고 있는 업체들. 금호석유나 휠라홀딩스 이런 거 있죠. 바닥을 3년 동안 기었습니다. 저러다가 이제 우아하려고 딱 올라오거든요. 그때 매미를 잡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장에서 일단은 상승 전환하는 모습이네요. 양시장이 모두 상승 전환하면서 삼성전자가 지금 상승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0.7% 가까이 상승 탄력이 나오고 있고 SK하이닉스는 4%대까지 상승 탄력이 더 높아지고 있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힘을 내고 있고 외국인 수급도 지금 코스피에서 1,000억 원 넘게 매수의 규모가 조금씩 더 커지고 있다라는 것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장에서 어떤 업종과 종목 더 관심 많이 받고 있을지 고은별 앵커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국내 증시 개장한 지 16분여가 흐른 상황입니다. 투자자들의 검색 빈도가 높은 섹터 싱크풀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투자자들은 XR과 관련된 검색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에서도 메타가 차세대 MR 안경 시제품을 공개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 일부 종목들이 상한가에 들어서는 등 강력한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이에 대한 연속성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업계에서는 이렇게 증강현실 기기가 인공지능과 만나게 된다면 손을 사용하지 않고 기기를 움직일 수 있는 핸즈프리 시대가 성큼 다가올 것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XR 관련된 검색 가장 많이 하고 있고요. 그 아랫단에는 HBM에 대한 검색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시나 마이크론의 호실적 발표가 오늘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HBM에 대한 검색 빈도 가오 두 번째로 많은 상황이고요. 이와 연동돼서 반도체, CXL 그리고 전선과 구리까지 많이 검색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요, 중국과 연동돼서 움직이는 섹터에 대한 검색 빈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중국 기업에 대한 섹터 검색, 카지노, 화장품, 면세점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중국의 최대 명절인 국경절 연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를 앞두고 국내로 방한하는 중국 관광객이 지금 12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고요. 시진핑 주석이 이제 내수 회복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언급한 만큼 중국과 관련된 기업들로 오늘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싱크풀을 통해서 투자자들의 검색 빈도가 높은 섹터 알아봤고요. 다음으로는 이데일리 스핀을 통해서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승률 상위 종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상한가에 안착된 종목 그리고 그 아랫단에 있는 종목들은요. XR 그리고 AR 관련된 기업입니다. 맥스터와 자이언트 스텝이 두 자릿대 강세 시세를 강하게 분출하고 있고요. 이와 함께 오늘 분할 상장, 재상장에 성공을 하게 된 한화 인더스트리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21%가량의 오름세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시세를 정말 강하게 지금 분출하고 있고요. 이와 함께 하나 스페이스, 에어로스페이스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투 나노도 어제 강한 탄력이 이어나면서 가격 제한폭에서 마감을 했었는데 오늘도 18%가량 오름세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 아래 PMT까지 해서 역시나 반도체 소부장 관련 기업들의 흐름 일부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시세가 정말 강하게 나오고 있다는 점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경찬산업 같은 경우 두 자릿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국내 의원에서 브레이크와 관련된 안전과 관련된 법안이 대표 발의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경창산업을 포함해서 브레이크 관련 종목들도 오늘 지금 꿈틀거리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 인더스트리와 함께 움직이는 방산 기업들도 많습니다. 스코넥도 두 자릿대 강세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OTT 관련된 기업들도 흐름이 괜찮습니다. 다음으로는 거래량이 강하게 쏠리고 있는 기업들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거래량 상위 종목들 살펴보시죠. 네, 오늘 시장에서 삼성전자를 향한 관심 여전히 뜨겁습니다. 어제도 이 시간에 삼성전자의 거래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고요. 오늘도 역시나 삼성전자 뜨겁게 매기세가 이어집니다. 다만 오늘 과연 외국인의 수급이 이어질 수 있을지, 드디어 돌아설 수 있을지 이 부분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아래쪽에서는 지금 가스전과 관련된 기업이 강하게 매기세가 이어집니다. GS 글로벌, 대왕고래 관련된 종목으로 연동되어 있는 기업이죠. 오늘 3% 이상
이상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제일 일렉트릭과 같은 전선기업 대원전선까지도 거래량 실리면서 AI가 아직도 뜨겁다라는 기대감 속에 전력기기 전선 테마도 매기세가 강하게 이어지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FN 가이드가 오늘도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26%가량의 급락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장을 주도하는 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어떤 종목 눈여겨보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시장에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상승으로 전환하는 개수가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상승으로 전환되는 듯한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여전히 4%대, 한미반도체도 상승 전환했고 이수페타시스도 역시 상승 전환하면서 전반적으로 온기가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최근에 이번 주에 좋은 흐름 보였던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은 오늘은 조금 쉬고 있는데 그나마 에코프로비엠도 지금 좀 상승 전환을 시도하면서 분위기를 반전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박수범 대표님과 종목들 더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 어떤 종목 더 체크해 볼까요? 네, 지금 이제 코스닥 쪽에서는 지금 맥스트가 지금 상한가 들어갔어요. 그에 대한 이제 두 번째로 상승하고 있는 종목이 자이언트 스텝입니다. 자, 이 종목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XR 기기죠. 자, 최근에 이제 메타에서 퀘스트 3S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전 버전이 판매량이 너무나 좀 저조했던 부분들이었고 이번에 나온 제품 같은 경우에도 제가 받은 저가형의 XR 기기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배터리가 오래 가지 못한다. 그래서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즐길만 하면은 이제 끊어진다는 거죠.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고 다시 충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이제 단점이 있었는데 그 단점은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수정이 그렇게 크게 변화된 건 없다라고 좀 판단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그런 부분 그런 신제품이 좀 나오다 보니까 신제품 효과에 따른 이제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이 좀 더 강하게 좀 나와주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약 테마성으로 보자면은 관련해서 지금 이제 맥스라든가 자이언트 스텝이라든지 덱스터도 마찬가지고 위즈윅 스튜디오도 마찬가지고 AR, VR, XR 할 것 없이 관련 수혜주들의 움직임이 좀 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들. 하지만 이 부분들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금요일이기도 하기도 하기 때문에 만에 하나 이 부분들이 맥스트가 상한가가 좀 풀린다고 한다면은 분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해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일단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좋아지지 않겠냐라는 이제 예측감이에요. 그리고 오랜만에 관련 종목들이 워낙 그리고 주가도 많이 조정받았어요. 실질적으로 실적도 안 좋았던 부분들도 있었지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최근에도 중소기업들의 연체율, 대출에 대한 연체율도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가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그래서 중소형주들에 대한 이제 불안감이 좀 있었던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이렇게 얘기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게 대형주 위주로 좀 많이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이제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저도 과거에 스모켓 종목들도 많이 분석도 많이 했었었고 그리고 기업 탐방도 많이 했었지만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렇습니다. 리스크가 아무래도 대형주들보다는 좀 높은 편이기도 하고 또 순간적으로 수급의 움직임이라든가 어떤 순간적인 또 돌발 악재가 또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테마성을 통해서 대응하시는 거는 저는 나쁘지는 않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지만 지속성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제가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에 하나 맥스트가 상한가가 풀리게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혹시나 맥스가 장 마감까지 이 분위기를 유지를 해준다면 오히려 오후장에 우리가 좀 높은 가격이라 하더라도 좀 안정적으로 진입이 가능할 거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종목들 체크해보는 동안 속보가 들어왔는데 중국 인민은행이 예고대로 역시 지급 준비율을 0.5%포인트 인하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어제 중국이나 홍콩 증시도 굉장히 뜨거운 상황이었는데 오늘 어떻게 출발할지 여부를 살펴봐야 되겠고 이러면서 우리 시장에 역시 중국 관련 소비주라든지 중국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외에 어떤 종목들 더 체크를 해봐야 될지 오늘 조선주는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이고 엔터주들은 또 어제에 이어서 역시 상승 탄력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신일섭 위원님이 주목하고 계신 종목 뭘까요? 네, 아까 그렇게 중국에 기대해서 해보려면은 지금 아까 어제 말씀드린 땅매미 종목인 휠라홀딩스를 비롯하여 FNF 그다음에 그 레깅스의 재료를 만드는 효성 TNC 이런 것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물론 중국이 아직도 제 생각에는 지금 음식 사고 터지고 이러는 거 보면 우리나라 20년 전을 보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그걸 겪었고요. 앞에서 일본이 20년 앞서간 거를. 그래서 중국의 100% 그걸 믿고 싶지는 않지만 지금 이런 어떤 이슈들이 있죠. 지급 준비율을 인하한다던가 이런 때 움직이는 단기적인 움직임에서 접근하는 건 괜찮다고 보여요.
그리고 뭐 금보석유 같이 스페셜티를 만드는 종목은 좀 더 끌고 갈 수 있을 것 같고 롯데케미칼은 그래도 생명력이 좀 짧을 것 같고 어쨌든 중국에 뭐 100% 베팅해서 중국 몽을 꿈꾸는 건 좀 반대긴 합니다. 뭐 알아서 판단을 하시기 바라고 2차 전지 같은 경우에 이제 세부적으로 세밀하게 움직입니다. 2차 전지 힘이 약해졌다는 거는 누구나 지금 아실 거예요. 이거는 사실 초등학생도 느낌으로 알 수 있는 거죠. 지금 엔비디아라던가 아니면은 테슬라라던가 힘이 가장 강했던 때에 비해 떨어졌다는 건 누구나 지금 그냥 가을이 와서 바람이 불어서 가을인 걸 아는 것처럼 알아요. 솔직히 인정 안 하려고 해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오감으로 체감을 하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움직이는 것들은 세밀하게 바뀌는 것들. 예를 들어서 지금도 살아있는 거, 20개월선 위에 있는 거, 대주전자재료 같은 거죠. 실리콘 응급제로 지금 흑연 응급제에서 실리콘을 넣으면서 점차 비율을 높여가서 앞으로 더 높여갈 여지가 있는 거. 아니면 지금 태성 같은 종목들이 있죠. PCB 장비를 만드는 업체인데 아직 2차 전지 매출 비중은 크지 않으나 우리 음극재에다가 동박, 구리박을 입히잖아요. 근데 요즘에 구리 도둑들 많죠. 구리선 다 잘라가서 훔쳐가서 아르헨티나에서 막 잡히고 뉴스에 맨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구리박이 비싸니까 구리로 다 박을 만드는 게 아니라 겉에만 구리를 입히는 그런 것들이 지금 뜨고 있다. 원가를 절감해야 되니까. 캐즘에 빠졌으니까 배터리를 싸게 해가지고 어쨌든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파라시스 거 파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 때문에 뜨는 태성.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공략하는 거는 2차 전지에서 유효합니다. 근데 예전처럼 지금 에코프로비움이 주도해서 전 밸류 체인이 가는 거. 그거는 기대하기 힘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전에 계속 후발을 노리라고 했는데 우리가 은행, 증권, 보험 이렇게 외치잖아요, 보통. 지금 은행 쪽에서 메리츠 금융지주가 금융지주니까 은행이라고 분류가 될 수가 있겠죠. 메리츠 금융지주가 치솟아서 올라갔잖아요. 신고가를 갔잖아요. 그다음에 보험에서는 뭐가 갔죠? 지금 밸류업 지수에도 포함되어 있고 시가총액 10위 비중 차지하는 삼성화재가 신고가를 갔습니다. 증권에서도 하나 가야겠죠. 1번 타자가 누구죠? 키움증권입니다. 급등한 뒤에 횡보하고 있죠. 저런 구간에서 노리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겨울철을 앞두고 노려볼 만한 건 또 이런 겁니다. 보일러 댁에 아버님 놓아드려야죠, 이제. 그래서 경동나비엔이 지금 신고가 직전이거든요. 저렇게 역사적 신고가 직전인 것들 있죠. 네. 특히나 고점이 많은 것들. 지금 2015년부터 무려 4개의 고점이 7만 5천 원 위치하고 있거든요. 아까 박스권 90만 원에서 100만 원, 9만 원에서 10만 원 그 얘기랑 똑같아요. 저기를 돌파할 때는 엄청나게 강한 에너지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박스권 돌파할 때 추격 매수를 감행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겨울철 대비하는 경동 나비엔까지 종목 한번 분석해봤어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한 주의 마지막 시장을 정리하는 핵심 키포인트를 알려주시죠. 박수원 대표님. 네. 뭐 어제 같은 경우에도 좀 반도체 2차 전지들의 상승 분위기가 좀 강했는데 오늘도 그 기대감을 좀 가지고 대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뭐 이 부분들이 좀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을 건 아니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어차피 지금 현재 실적이라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올라오기 때문에 상승 분위기를 좀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분위기는 이제 다음 주까지 충분히 연결될 수 있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혹시 2차 전지 반도체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일희일비하면서 좀 조정받을 때 빠르게 좀 정리하고 그렇게 포지션보다는 좀 더 추세적인 움직임을 보고 대응하자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자 반도체 2차 전지 동반하에서 강력한 모습 기대를 해보겠고 신일섭 위원님은 어떤 것에 주목하실까요? 네, 강한 이슈 중심으로 순환매에 집중 투자하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소 뭐 테마가 됐던 이슈가 됐던 업종이 됐던 자기가 원하는 포트폴리오 분류가 됐던 거기에 최소 1, 2, 3번 타자 정해놓으시고 1번 타자가 강하게 움직이는 것을 주로 고르되 1번 타자가 강하게 움직이고 가만히 있는 경우에 2, 3번 타자를 미리 공략해서 길목 지키기 게임을 한다면 아주 재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맞아떨어지잖아요.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싶은 재미가 생겨요. 이것도 선순환이거든요. 한 번 단추 잘 깨면 계속 맞아서 계속 연속 수익이 나고요. 한 번 손실 나면 기분이 나빠서 계속 사이클이 엉켜서 계속 손실이 나요. 그러니까 단추를 잘 깨기 위해서는 아까 세팅을 잘하고 마음가짐을 그런 식으로 1번 타자, 3번 타자를 고르는 야구 게임식으로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두 분과 함께 장출발 준비했는데요. 이번 주도 좋은 전략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자, 이제 오늘 시장에서 잘 달릴 수 있을 좋은 종목 골라보겠습니다. 오늘장 선발 종목 오늘은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황혜수 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 보세요? 오늘은 HD 현대 일렉트릭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HD 현대 일렉트릭 어쨌든 추세 깨지지 않고 계속 좀 견조하게 이어지고 있는데 어떤 모멘텀들을 저희가 더 집중해야 될까요? 우선 동사 같은 경우는 최근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한 그 전력기기의 확충이 계속되고 있고 이는 공급자 우위의 산업 구조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동사가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 비중이 높은 수주 잔고를 가지고 있는 HD 현대 일렉트릭인데요. 올해 기준 60% 이상이 미국 비중의 수주를 나타내고 있고 이에 따라서 그 올해와 내년 모두 호실적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마진율이 ROE가 30% 가까이 육박을 하면서 영업이익률이 20%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것 역시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최근 AI 반도체 사업, 특히 AI 산업을 통한 데이터 센터의 구축이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고 있고 여러 글로벌 업체들도 그 빅테크 업체들도 데이터 센터의 투자를 계속해서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와 함께 전력기기 역시 투자를 늘려나가고 있는 동반해서 투자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HD 현대일렉트릭의 미국향 매출과 영업이익은 계속해서 장기 성장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하반기 기존 국내와 미국의 생산법인 쪽에 캐파의 추가 증설이 예상되어 있는데요. 캐파 증설에 따른 매출 성장도 역시 기대된다라는 점, 또한 내년 같은 경우는 북미 시장뿐만 아니라 유럽 시장에 진출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에서 성장 모멘텀도 유효하다. 이 점을 투자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HD 현대 일렉트릭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북미향 매출 계속 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전력기기 쪽에 대한 인프라 투자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 자, 그럼 가격 전략을 잡아봐야 되겠습니다. 7월에 어쨌든 신고가를 기록을 하면서 좋은 흐름 나타냈는데 그 뒤로 조금 지금 주춤거리고 있습니다. 전 고점 돌파할 수 있을지 가격 전략 어떻게 잡을까요?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어떤 7월부터 이어졌던 시장의 조정과는 다르게 상단에서 잘 버텨주던 주가가 하지만 박스 상단은 뚫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우선은 3분기 실적을 확인하고자 하는 어떤 수급적인 요인도 작용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 따라서 매수가는 현재 조정받고 있는 현재 구간에서 매수하셔도 나쁘지 않은 구역이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우선 40만 원, 손절가는 21만 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HD 현대 일렉트릭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적을 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도 함께 잘 살펴보면서 가격 전략 말씀해 주신 목표가 40만 원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전략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선발 종목으로 HD 현대 일렉트릭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10월에 이제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좋은 실적 발표할 종목들 선별하는 작업 필요하겠죠. HD 현대 일렉트릭 실적을 확인해보고 전고점 37만 원대를 돌파할 수 있을지 여부 좋은 자리를 잡아서 한번 40만 원까지 노려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저희도 한번 잘 참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오늘장 선발 종목이었습니다. 투자 수첩 말말말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인 금요일입니다. 이번 주 주요 인사들의 발언을 통해서 돈이 되는 힌트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타키오 뉴스의 조호진 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대표님과 함께 코멘트에 대한 분석해 볼 텐데 첫 번째 코멘트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첫 번째 코멘트는 단연 SK 하이닉스입니다. 마이크론의 호실적 발표에 이어서 세계 최초로 12단 적층 HBM3의 개발 양산에 시작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로 인해 어제에서 오늘도 주가가 강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기술력이기에 이렇게 시장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건지 조우진 대표 알아보겠습니다.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예, HBM3과 HBM3는 뭐 많은 분들이 말씀을 들으셨을 텐데 네. 이게 좀 간단하게 좀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BM 자체는 이제 D램을 갖다가 적층을 해서 이제 하나의 또 다른 이제 D램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통상의 이제 HBM3는 3E 말고 3는 그 8단에 이제 그 D램을 갖다 8개를 갖다 적층을 한 다음에 8개를 뚫습니다. 뚫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는데 그 뚫을 때 이제 중요한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가 이제 한미반도체고 그래서 한미반도체도 이제 HBM 관련해서 중요한 이제 퍼포먼스를 내면서 주가도 엄청나게 상승을 했죠. 그러면 HBM3E는 무엇이냐면은 기존에 있던 HBM3보다 더 속도가 빨라졌는데 속도가 8기가 bps 정도로 이제 했을 때는 HBM3E라고 이제 부릅니다. 그러면 이거 역시 기존에는 이제 8단이었습니다. 8단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D램을 8개를 쌓았는데 지금 하이닉스는 어떻게 했냐면은 D램을 8개 말고 12개를 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12개와 8개 차이가 무엇이냐? 더 많은 D램을 쌓았으니까 한 번에 주고받을 수 있는 데이터가 더 많아집니다. 이것은 사실은 이제 되게 중요한 기술인데 왜 중요한 기술이냐면은 작년부터 사실 전 세계 증시를 미국 증시와 한국 증시를 대만 증시를 견인한 이제 종목은 엔비디아죠. 엔비디아가 이제 H100이라는 전무후무한 이제 그 칩을 내놓으면서 연산작용할 수 있는 이제 칩을 내놓으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생성형 AI, 챗 GPT를 갖다가 시연할 수 있는 인프라를 제공한 것입니다. 그런데 연산은 H100, 엔비디아 칩이 만드는데 연산을 말고 그 메모리 장치가 필요한데 메모리 장치는 오직 SK 하이닉스의 작년부터 해놨던 HBM3가 이제 담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젠슨 왕이 심지어 무슨 말을 했냐면은 한국 기업은 SK 하이닉스는 조금 더 뽐내도 된다. 이건 아무도 못 만들고 사실은 SK 하이닉스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의 H100이 빛을 발했고 엔비디아가 주가 매출을 엄청나게 이제 뿜어낸 것인데 SK 하이닉스는 좀 더 이제 자랑이 된다 이런 말을 할 정도입니다. 실제로 맞죠. 왜냐하면 아무리 H100이 좋아도 SK 하이닉스 HBM3가 없으면 사실 무용지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되게 필수 제품이라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8단 말고 12단 올렸다는 것은 그만큼 아까 말씀 H100 그리고 사실은 이제 11월부터 출시될 거라고 예상되고 있는 이제 엔비디아의 이제 블랙웰 B100을 갖다가 보완할 수 있는 B100의 짝이 되는 중요한 어떤 제품이라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사실 엔비디아가 주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한 번씩 꼰두박질 쳤던 이유가 뭐냐면 야 B100이 블랙웰이 출시가 늦어지는데 뭔가 잡음이 생겼대 이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이제 꼰두박질 쳤던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바꿔 얘기하면은 블랙웰이 제대로 출하가 되고 제대로 매출을 올려야 되는데 그 짝이 되는 제품이 HBM3 12단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SK 하이닉스가 세계 최초로 이 HBM3 12단을 만들었다는 것은 되게 중요한 기술이고 예전에 기억하시면 되겠지만 삼성전자가 한창 이렇게 메모리의 집적도를 갖고 세계 1위를 갖다가 계속 했을 때 우리는 당연히 삼성전자 세계 1위 하는 것이 했던 그런 찬란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 HBM 시장에서 SK 하이닉스가 그런 어떤 삼성전자의 과거에 찬란했던 영광을 재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시장의 눈은 엔비디아가 4분기에 내놓을 것으로 기대되는 블랙웰에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SK 하이닉스가 이 블랙웰에 납품을 하는 거다라고 지금 표현해 주셨잖아요. 매출 비중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면 좋습니까? 현재 그러니까 올해까지 기준으로 봤을 때 메모리 3, 4는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3, 4밖에 없죠. 근데 삼성전자는 아쉽게도 엔비디아에 아직 납품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엔비디아 납품하는 회사는 SK 하이닉스랑 마이크론밖에 없는데 올해까지 2024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엔비디아에서 HBM을 갖다 납품하는 비중은 SK 하이닉스가 90%, 마이크론이 10%입니다. 어저께 이제 마이크론이 장 마감일 실적을 발표하고 이제 시간의 거래 14% 떴고 그 14%가 오늘 정기장 시간 그대로 반영이 됐습니다. 근데 마이크론이 10% 갖고도 그렇게 분출을 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마이크론 CEO가 내년에 우리 HBM의 수익률이 더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은 25년도 HBM에 대해서 모두 다 완판을 했어요. 그런 관점에서 SK하이닉스가 메모리 3사 중에서 가장 이제 퍼포먼스랑 매출이 좋다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은 무엇이냐면은 지금 이제 화면에 보이시는 이제 올해 YTD, 어제 종가 기준으로 해서 올해 YTD인데 삼성전자는 엔비디아 납품 못했기 때문에 지금 마이너스 18%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좀 올랐으니까 회복이 됐겠죠. 그러니까 SK하이닉스랑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갔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뭐냐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1년치 영업일 갖다가 땡겨서 생성한 이제 PER이 뭐냐면은 10이에요. 근데 SK하이닉스는 PER이 5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SK하이닉스가 1등 기업인데 HBM 관점에서 1등 기업인데 마이크론에 비해서 저평가를 절반을 갖고 있다는 걸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 이해할 수 없는 비합리적인 상황이라는 것은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이제 정상으로 돌아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말은 무엇이냐면 마이크론에 대해서 어제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골드만삭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다 모두 목표 주가를 상향을 했어요. 모건 스탠리가 말했던 그 메모리 둔화는 그거는 의미가 없다. 그건 실체가 없다라는 맥락에서 목표 주가 상향했다. 그러면 SK하이닉스 역시 메모리 HBM 입장에서 1등 기업인데 마이크론의 목표 주가 상향했고 전체적인 시장의 어떤 분위기가 좋아졌다면 SK하이닉스도 거기에 더불어서 바라보고 수혜를 받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모건 스탠리의 의견이 조금 타당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측이 틀렸다는 이야기가 정말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와 함께 거론이 됐었던 게 AI가 돈을 아직도 못 벌어온다라는 회의론이 잊을만 하면 떠오르곤 하거든요. 그렇다면 대표님이 보셨을 때는 AI가 돈을 벌어온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못 벌어온다고 생각하세요? 예, 벌어오고 있는 거죠. 이미 벌어오고 있어요? 있고 네. 그래서 그 몇 가지 증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메타입니다. 메타. 네. 메타의 이제 사명이 바뀌었죠. 예전에 사명이 이제 페이스북이었는데 메타는 페이스북도 중요한 어떤 상품이 인스타그램이죠. 네. 그래서 생성형 AI와 인스타그램을 접목을 했더니 인스타그램의 퍼포먼스가 더 좋아졌어요. 그게 애널리스트 보고서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사실 AI가 있어서 사실 매출과 연계됐다는 것이 입증이 된 거고 오라클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사실은 애플의 주가가 그때 애플 개발자 대회를 갖다 기점에서 한참 올라갔다가 지금 사실 내리막길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애플과 관련된 뭐 LG 이노텍이라든지 자화전자라든지 주식가들이 안 좋은데 왜 안 좋냐? 애플이 아이폰 16을 내놓는다고 했는데 거기에 애플 인텔리전스 생성형 AI를 갖다 결합한 걸 내놓겠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그 출시를 하면서 이 소프트웨어 접목하는 게 늦어져가지고 그 늦어진 이유는 아마 추정하건데 애플은 그 어떤 회사보다 사용자 개인정보 보호를 아주 월등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애플 개발자들 입장에서는 다른 거 개발하기도 힘든데 여기에 몇 단계 더 고난도로 이제 개발을 해야 되니까 그 시점이 늦어졌어요.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는 안 되고 내년에 1분기 들어가서부터 애플 인텔리전스가 본격적으로 이제 시연이 되는데 그 때문에 애플의 주가가 떨어졌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시장에서 이미 생성형 AI를 갖다가 접목하지 않으면은 거기에 매출과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컨센서스가 이미 적용돼 있다. 이렇기 때문에 애플 주가가 떨어졌고 사실은 바꿔 얘기하면은 올해 한 3분기 3개월 정도를 갖다가 기다리시면은 내년 1월부터 애플이 사실은 애플 인텔리전스를 갖다가 적용을 했을 때 그런 주가와 매출도 같이 올라갈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애플 관련주들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AI 시장 점점 확산되고 있고 돈을 지금 벌어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모건 스탠리가 그 반도체 겨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하는 보고서를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저도 네.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과도하다, 네. 그 첫 번째는 과하다는 생각, 두 번째는 시점이 우리가 추석 연휴 9월 10월에 냈거든요. 네. 근데 모건 스탠리 보고서 만든 사람이 한국 사람이에요. 그래요? 네. 뭐 제가 이름을 밝히지 않겠지만 한국 사람인데 다 알고 있는데 굳이 추석 때 그걸 내놔가지고 그 엄청나게 뭐 분석을 해야 되고 왜냐면 목표 주가 54% 떨어뜨렸거든요. 그 모건 스탠리 같은 중요한 기업 53% 떨어뜨렸으니까 거기다 대응을 해야 되는데 아니 왜 굳이 9월 15일 날 미국은 추석이 없다고 하더라도 정작 적용받는 건 한국인데 왜 그랬나 하는 싶은 생각이 있고 근데 두 번째 뭐냐면 네. 모건 스탠리가 몇 가지 중요한 점에서 과오를 저지르는데 하나는 뭐냐면 HBM이 공급 과잉이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는 엔비디아 납품하지 못하고 있지만은 이제 그 다른 기업에다 AMD나 다른 기업에다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판매를 하고 있어요. HBM을. 네. 근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공이 다 뭐라 하겠냐면은 내년까지 완판이 됐대. HBM3가. 근데 뭐가 수요 공급이라는 거, 수요 초과라는 건지 이해할 수 없는 모건 스탠리의 시각이 있었고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날 바로 우리가 9월 15일 끝나고 9월 19일 날 연휴 시작하는 날 트렌드포스가 모건 스탠리라고 말은 안 했지만 모건 스탠리의 보고서, 트렌드포스의 보고서 보면은 모건 스탠리가 이 제시한 수치를 갖다가 거론하면서 네. 이 수치는 과도됐다. HBM이 갖다가 수요가 이제 더 많다는 것은 과전했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틀 있다가 노무라 증권에서 역시 네. 모건 스탠리의 보고서를 반박을 했어요.
우리나라 삼성증권도 마찬가지고 네. 이런 것이 좀 흘러갔고 이것이 이제 마이크론 어제 실적으로 분명히 확증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건스탠리의 이런 입장은 왜 그런지 의도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한 가지 그 중요하게 그 재미로 말씀드린 게 뭐냐면 모건스탠리가 2년 전에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뭐냐면 윈터 이즈 커밍. 메모리 한파가 온다. 보고서 내고 주가 2개월 동안 떨어졌어요. SK하이닉스 주가가. 그리고 또 한 번 보고서를 냈어요. 뭐냐면 윈터 이즈 히어. 진짜 겨울이 왔다 이렇게 했는데 그때부터 SK하이닉스 주가가 반등을 해가지고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네. 모건스탠리가 비슷한 보고서를 얼마 전에 냈고 9월, 10월 또 냈으니까 전례로 본다면은 이번 보고서를 기점으로 해서 사실은 메모리 반도체 주가가 다시 올라가는 것이 아니냐. 모건스탠리가 저승사자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네. 주가가 반등할 수 있는 기회를 알려주는 그런 시그널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여기에 뭐 미국은 물론이고 중국까지 양적 완화에 대한 이야기가 솔솔 나오면서 유동성 확대로 인해 기술주들의 성장까지 좀 기대해 볼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반도체 확인해 봤고요. 두 번째 코멘트 살펴보시죠. 네, 다음으로는 방산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인적 분할 후에 거래를 재개했거든요. 그래서 관련해서 어떤 투자 포인트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코멘트를 선정하신 이유부터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이제 올해 이제 상반기에 우리나라 네. 증시를 이끄는 것은 이제 반도체, 그다음에 이제 방산이 있기 때문에 네. 방산에서 좀 설명드리려고 이제 가져왔고요. 네. 그 방산에 대해서 이제 4개 회사가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 로템, 그다음에 LIG 넥스원, 그 한국 항공우주 카이가 있는데 그 이 네 개 회사의 주가가 이제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지만은 여기서 1등 기업은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다음에 현대 로템인데 현대 로템 아시겠지만은 이제 K2라는 전차가 있으니까 방산 기업이지만 동시에 KTX라는 그 열차 차량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오직 방산만이 있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어쨌건 그냥 화면만으로 보면 이제 현대 로템 2등이고 3등이 이제 LIG 넥스원인데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기업이 이제 1등 기업이냐 대장주냐라고 이제 판별을 할 때 주가가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YTD로 봤을 때 이렇게 많은 그 시간을 뒀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1등 기업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면은 향후 이제 시청하신 분들이 내가 한국 방산에 투자하겠다 그러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먼저 가중치를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LIG 넥스원을 보시는 게 좋다. 그러니까 이거는 방산 외에도 다른 섹터를 보실 때도 동일하게 보시면 되겠고 제가 이제 작년 겨울부터 뭐라 얘기했냐면 삼성전자 머리에서 지워라. 왜냐면 HBM을 갖다 만드는 SK하이닉스밖에 없으니까 SK하이닉스를 갖다가 대장주 꽂아야 된다 얘기했어요. 근데 그걸 안 받아들이죠. 왜냐면 과거에 연연하니까. 마찬가지로 그 누가 더 수익률을 많이 내냐라고 보시고 대장주 결정하시면은 그게 현명한 주식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걱정하는 게 뭐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사라지게 된다면 방산주들의 주가도 좀 내려가지 않을까라는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에 대한 시각은 좀 어떻게 보세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건 이제 해리스 후보자건 모두 이제 자기가 당선이 되면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어떤 식으로 종결하려고 움직임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 유럽, 특히 동유럽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는데 그 인근에 있는 국가들은 휴전을 했으니까 푸틴이 더 이상은 전쟁을 벌이지 않을까라고 모든 국방을 갖다 예산을 중지하겠습니까? 아니죠. 네. 언제 전쟁을 벌이면 모든 국민과 인프라가 망가지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제 방산을 여전히 지속한다고 봐야 되고 또 트럼프 후보자 당선이 된다면 트럼프 후보자는 나토에 있는 모든 가입국은 GDP 대비 방위비를 3% 이상 올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3% 이상 올린 국가가 많지 않아요. 그럼 결국 트럼프가 밀어붙인다면은 유럽에 있는 그 나토 회원국들은 3% 이상 갖다 충당해야 되니까 이거 역시 호재라고 봐야 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상위 4개 업체 중에서 첫 번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을 갖다가 주목해서 투자하시고 분산 투자하시면 수익률을 거둘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반도체와 방산까지 주요 코멘트를 토대로 해서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마켓나우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 2부, 3부 하면서 오늘 이 한 주의 마무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보다 더 정확하고 발빠른 소식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